안녕하세요. 도아들 아빠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가 사실상 반려되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요. 이게 비단 이 기리 갠슬러만 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세력들이 다 엮여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코인을 왜 막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이나 또 NFT 이런 건 왜 또 밀어주거나 허용을 하는지, 이런 업계 전반적 상황과 향후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중요해서 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이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인데요. 이 금융 세력은 일단 IMF나 BIS, 뭐 중앙은행 이런 쪽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선을 경계로 이제 왼쪽은 금융 세력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거라서 정말 정말 싫어하는 것들, 산업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봐주는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디파이, 스테이킹, 뭐 커스터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ETF, 뭐 채굴이나 결제 이런 게 다 기득권 밥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은행과 사업이 겹친다든지, 뭐 달러 결제를 넘본다든지, 뭐 이런 쪽이니까 당연히 싫어할 거고. 근데 하나 특이한 건 이런 쪽을 허용을 해야 미국이든 유럽이든 미국 고객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지금 현재 고객들인 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기득권들이 이런 쪽이랑 밥줄이 겹치니까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하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간접 피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고. 왜냐면 NFT나 메타버스나 다 완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뭐 이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CBDC도 뭐 금융 세력들이 직접 만드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비록 코인이란 단어는 들어가지만 뭐 미채권이나 달러를 기반으로 하니까 뭐 금융 세력들이 뭐 미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쪽은 좀 허용을 많이 해주고 장려까지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건 이쪽도 사실 코인이고 이쪽도 코인이에요. 근데 이쪽은 피해를 자기한테 많이 주는 코인들, 그리고 이쪽은 피해를 안 주는 코인. 그러니까 이제 허용을 했다고 보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목을 뭐 언발에 오줌 넣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이쪽은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고, 대신에 시간 끌기용으로 미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준 거죠. 나랑은 피해를 안 보니까 이런 거 하면서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봐.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많이 할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DIS는 전통 금융 세력이고요. 뭐 한결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암호화폐 흐름을 못 막는다는 건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걸 쓰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 이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BIS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형님격인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 좀 봐봐라. 중앙은행들의 90%나 CBDC를 매우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뭐 연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만 해도 2.6억 명이 벌써 CBDC를 쓰고 있고, 암호화폐는 기본적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 CBDC 써라.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도 암호화폐는 허점이 너무 많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많고 수수료도 비싸고 위험하고 하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한결같이 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겹치니까요. 자기 분야랑. 그리고 IMF랑 국제결제은행이 제가 원팀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 훼손에도 기준금리를 엄청 올려야 된다. 심지어 이제 경제 성장을 상당히 훼손시키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이든 뭐 국가든 죽더라도 정책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왜냐? 이렇게 많이 올려서 기업이든 국가든 부도가 나면 IMF가 이제 쓱 들어가서 구제금융한다고 돈 빌려주고 그 나라 그 기업들 다 잠식 자본 잠식 해버리고, 우리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사업 모델이 이렇다 똑같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결같다는 뜻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바젤위원회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BIS 산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은행이 암호화폐를 가질 수는 있는데 1% 이하로 조금만 가져라.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아, 또 악재 터졌네 하면서 실망을 하실 텐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이 바젤위원회가 이거를 규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은행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일단 1%로 약간 선제 공격으로 약간 낮게 깔면서 지금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1%만 가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근데 이 1%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9월 말까지 언제든지 피드백을 통해서 일단 수정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투자해 놓은 비트코인을 투자해 놓은 JP모건, 도이치뱅크 이런 데는 이게 지금 1%가 말이 되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계속 반대 의견을 표현을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건 ETF가 만약 뭐 출시가 되면 이런 파생 상품들은 더 완화된 규칙을 또 적용할 거다. 왜냐면 ETF가 적용이 되면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바젤위원회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무서워서 지금 선제 공격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되게 한결같은 게 작년 6월인데 비트코인 그 부다빔 부처인한 겪고 한창 안 좋을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신나가지고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항상 기회가 되면 틈틈이 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 재무장관 제니 델런 님이 나오셨는데 이분도 똑같은 분이에요. 페드나 뭐 IMF나 다 똑같은데, 근데 말씀드렸죠. 올해 3월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을 뭐 게리 겐슬러 뺨치도록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3월부터 바뀌었다. 저는 그 이유를 돈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시티은행 뭐 골드만삭스 시타델한테 등등한테 2년간 한 73억 정도를 강연료를 받았어요. 강사비. 강연했다고 받는 돈 73억을 받으셨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서클사나 이런 후원했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한테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면서 이거 빨리 중요하고 시급하게 규제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 근데 이런 분들이랑 별도로 이미 바이든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바이든 밑에 이 실무그룹 PWG라는 것도 이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규정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뭐 ETF나 뭐 리플 소송이나 이렇게 바로 이겨버리는 길은 약간은 딜레이 되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은 계속 열리고 있고 규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쪽을 응원하자. 계속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페이스북에서도 19년도에 리브라 코인 만들었다가 달러를 대항한다고 아주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 좋다. 그럼 메타버스나 NFT는 크게 막질 않으니까 아예 사업의 전 전력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 기사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이더리움 폴리곤 기반 그 NFT를 론칭을 하겠다. 그리고 솔라나랑 플로우도 추가 지원을 하겠다. 왜냐 NFT는 봐주니까 이렇게 NFT 지갑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연결을 하겠다,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위터, 뭐 인스타, 페이스북 다 이게 코인 지갑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NFT도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갑이 아니고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계속 연동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게 대세가 되니까 이제 카카오도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처럼 이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거기 프로필에 NFT를 도입을 하겠다고 이것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근데 또 혹자는 야, 이런 경제 위기에 이런 걸 누가 사서 누가 쓰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카카오톡 처음 나올 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뭐 이메일도 있고 뭐 문자도 있는데 누가 카카오톡을 쓰겠냐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 뭐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죠. 뭐 인터넷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 소리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도입이 된다면 지금 뭐 MZ 세대들 돈 재밌는 건 다 돈 쓰잖아요. 아니면 이런 연예인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위주로 이런 NFT를 쓰면서
카카오톡에서도 또 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크립토 윈터가 왔지만 이런 분야는 그래도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얘기 잠깐 하면 그 게리 겐슬러가 막았죠. 그러니까 추격자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는 당연히 허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양보했으니까 이 자코비라는 이 영국 비트코인 ETF인데요. 또 피델리티가 관여가 돼 있는데, 이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참 금융 강국이죠. 영국 이전에 세계를 호령했었고, 그런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7월 초에 스팟 ETF, 현물 ETF가 최초로 유럽 최초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최초 이런 거는 미국이 다 뺏겨야 된다. 뭐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되고, 또 물론 유럽도 있고 여러 뭐 영국도 여러 나라 있지만 참 일본을 보면 대단한 게 한국은 뭐 상장도 또 모여서 뭐 회의해야 되고 엄청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일단 상장시켜, 그리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빼자, 뭐 이런 식으로 스피디하게 나가던데, 커스터디도 되게 직진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금융 당국이 리스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딱 한 달만 대중 의견 수렴 거친 후에 커스터디 하자. 그냥 은행에서도 코인 뭐 취급하고 뭐 보관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냥 바로 가을부터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지금은 일본이 보수적이고 한국에 비해 뭐 규모가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뭐 바이낸스나 FTX나 지금 다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FTX는 이미 들어갔고, 참 블루오션이 되고 크게 코인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최태원 회장님이 미국의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가는데 7월 말에 이 눈을 의심한 게, 이 조선일보 되게 큰 언론사에서 원전은 뭐 이해가 되잖아요. 뭐 소형 원자로. 근데 코인 투자 논의하러 간다. 이렇게 크게 기사가 뜬 거예요. 참 세계 유명하신 이런 분들이 코인을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 새삼스러워서 가져왔고요. 이 코인이 먼저 있어요. 테라파워보다.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금융이나 재무부나 다 SEC한테 규제 물어보러 갔다 그랬잖아요. 규제 안 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SEC한테. 근데 여기도 보면 최태원 회장이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또 빌 게이츠한테 코인 투자를 물어보러 간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근데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물어보겠죠. 아마도 미국의 현지 코인에 대한 분위기나 또 타이밍, 뭐 규제가 언제 된다든지 뭐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도 아마 물어보러 갔을 거예요. 갈 텐데 뭐 좋은 소리는 안 하겠죠. 당연히 나는 뭐 좋게 안 보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최태원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되게 친화적인 분인데 코인, 근데 이 사업을 접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 보고, 이 타이밍이나 분위기를 그냥 알아보러 갔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비록 상황이 안 좋아서 SK 코인 이거 발행하려고 한 것도 좀 이제 연기를 하긴 했는데, 이 SK 스퀘어에서 앞으로 어떤 뭐 다시 사업을 런칭한다든지 신규 서비스를 만들 때가 아마도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신 뭐 코인의 뭐 성장기나 규제가 완성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SK 스퀘어가 움직일 때가 코인의 약간 올라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하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운명인데요. 지금 제롬 파월도 워낙 책임도 많지만 워낙 능구렁이처럼 잘 빠져나가서 지금까지도 많이 놀림을 받고 있는데, 어, 예전 발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발언 예상, 되게 놀리는 거죠. 이제 불경기가 오지만 집을 잃진 않을 거고, 집을 잃을지 모르지만 굶어 죽진 않을 거고, 죽더라도 천국 갈 거다. 완전 놀리고 있는데, 게리 건슬러는 놀리는 걸 넘어서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뭐 협박을 받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게리 겐슬러는 현물 ETF를 막은 대가를 책임을 톡톡히 져야 된다. 웃자는 차원에서 이건 가져왔고요. 또 이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크립토 겨울 시기에 부자 형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짧게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19,000달러 정도의 8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엘살바도르가 진짜 돈이 없긴 없구나. 사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산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또 되게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건 특이하기도 하고 참 이 나라가 그 갱단도 많고 살인죄도 많아서 갱단들 때려잡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참 강단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번에 또 느꼈고요. 또 마이클 세일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 480개의 비트코인을 1,000만 달러에 구매를 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부켈레 대통령보다 비싸게 샀는데 2800달러 정도에 샀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저는 지금 마진콜을 걱정해야 되는 분이 이 돈을 어디서 나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블랙락, 뱅가드, 모건 스탠리 이런 데가 이 최대 주주예요. 왜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간접으로 이런 기업을 사는 거죠. 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분들이 여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모금을 해서 이분은 이제 얼굴 마담인 거고 이분 돈으로 사지 않았을까. 이제 돈 주면서 어깨 좀 펴라. 이걸로 푼돈이지만 좀 사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 참 이걸 보고 대단한 게 이렇게 정말 험한 세월에서 K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나섭니다. 다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값 최대 8조. 근데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정말 이분들 어려울 때 들어갔어요. 정말 박상기에 난 나고 정말 박살이 나고 있을 때 서슬퍼런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업비트랑 제휴 맺어서 그렇게 번 거잖아요. 업비트가 한 2년 동안 신규 못 구하고 있는데 은행들 다 도망갈 때 이제 K뱅크가 들어가서 손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그 연기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죠. 신규 고객이 작년에만 500만 명이 유입이 된 거예요. 코인하는 전체 인구가 뭐 500 몇만 명일 텐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 이거 뭐 20년 뭐 4월인가 석유 업체들도 비트코인 아니 그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정말 다 박살 났다가 지금에야 뭐 석유 가격이 120불 간다, 130불 간다. 지금 중동도 춤추고 난리 났는데 그런 분들도 한 2년 정도 겪으니까 견디면서 해뜰 날 오고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날 때 들어가야 먹을 게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대신에 이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뭐 실명 계좌 안 한다, 뭐 아니다고 발뺌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코인원이랑 실명 계좌 연동한다고 마무리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안전할 때 들어가면 돈을 못 벌죠. 그것도 업비트나 빗썸도 아니고 3위 코인원이랑 이걸 제휴를 맺으니까 돈을 거의 벌 수가 없을 거다. 심지어 지금도 카카오 관계자는 정부 눈치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정확히 확정된 바가 아니다. 뭘 확정된 바가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 정부 눈치 보고 이렇게 안전할 때 들어오면 곡물도 없다. 먹을 거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렇게 상반되는 기사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론에 왔습니다. 지금은 참 지름길인 ETF, 채굴, 디파이 뭐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잠시 지름길은 놔두고 이제 우회 길인 스테이블 코인, NFT,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지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코인 가격까지 헐값이 돼버리니까 정말 나고자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무리 과거에 하락장이 많았었어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세력들보다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었던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시면 이 세력들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발에 이 오줌 넣었던 금융 세력들의 파티가 끝날 때 이 기관들이 어 그때까지 그대로 마이너스일까요? 저는 이분들 다 플러스로 바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우회길을 인내 있게 돌면서 플러스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